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G70 2.0T 엘리트 모델입니다. 2020년 4월 출고 차량이고 9,885km, 그 다음에 차량 가격은 3,660만원입니다. 일단 이 차는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단순 교환 있고 금액은 73만 8천원이 있다. 한 건이 있다. 트렁크 교환이 있습니다. 중고차 특성상 판금 도장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 수리가 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고요. 타이어는 7mm 이상이면은, 이 정도면 90% 이상인데, 보험이력은 73만원이 있고, 네, 트렁크 교환이면 글쎄요, 트렁크 교환이면, 이게 또 검정 차량이라서 잘 안 보인다. 한다서 좀, 그러고 보니까 약간 이질감이 있어.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겠다, 그죠? 직접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부산으로 떠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늘이 진짜 맑은 아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늘이 맑지? 전형적인 가을 날씨. 네, 저는 지금 딸내미랑 와이프랑 데려다 주고 부산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아침에 새가 지저귀인다고 시끄럽네 아주 그냥. 네, 여기는 스타벅스입니다. 와이프 데려다 주고 스타벅스 커피 한잔 항상 얻어 먹는데, 시간이 조금 있어서 들어가서 한잔 얻어 먹고 그렇게 일하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인 스커피죠, 스커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이프, 아침부터 운동하시네. 많이 하더라고요. 와이프 출근시켜주고 출근시켜주고 말이 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태워주고요. 며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커피 얻어먹고. 그러나 내 마음이 뭔지 확실히 깨달았죠. 또 왜 이러네. 가방을 조수석에 놔두면 꼭이래. 너 뒤로 가야 되겠다. 뒤로 가라. 네. 오늘도 야근이세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뭐지? 저 차 사고 났나 보네. 여기서 몇 킬로? 20km네요. 서부산 K카입니다. 여기는 최근에는 제네시스 BH, BMW 50D 이런 차들 봤었던 곳이고, 차 보기는 좀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다. 거기 가서 기억은 좋은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기억이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지금 시간이 벌써 9시가 다 돼 가서 그런지 출근 차들은 이제 거의 다 빠졌습니다. 어느덧 기온은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낮에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이러다가 또 훅 추워지는 거지. 이번 주말은 2도인가 3도인가 그렇던데, 참 날씨가, 우리나라는 날씨의 변화가 너무 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온도의 차이가 참 우리나라만큼 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렇게 가면 금방 가요. 이게 부산 신안 쪽으로 빠지는 고속도로인데 금방 갑니다. 그리고 을숙도 이 경로를 따라가죠. 오늘 볼 차는 G70이죠. G70은 포지셔닝이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이런 포지셔닝이죠.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하면 가장 그 정점에 있는 차는 BMW 3 시리즈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C클래스 혹은 아우디 A4
이런 차들도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트림이 있죠. 모든 트림이 다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기본적으로 차가 프리미엄으로서 놀래라, 저 XM3 들리가네. 프리미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기들을 갖춘 차인데, 독일 3사 차들이 그렇다면 이제 그런 독일 3사의 차들을 표방하고 벤치마킹하고 또 모디파이하고 타겟팅한 차가 바로 G70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G70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츠 세단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또 가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급스럽게 차의 여러 가지 이제 오감을 만족시키는, 기본적인 주행질감도 만족시키고 또 주행질감뿐 아니라 여러 가지 차의 가치, 그러니까 실내외 치장도 많이 한 차죠. 프리미엄 카니까. 그래서 옵션이나 디자인, 그다음 소재, 그다음 성능, 이런 것들을 최소한 기본 이상은 하고 있는 차입니다. 대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능 지향의 자동차이다 보니까 대중차가 아니고 약간 실내가 좀 차 가격 대비 좀 좁죠. 3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근데 사실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그게 작은 차인가 좁은 차인가 전 동의하기 힘듭니다. 큰 차죠. 공차 중량도 무겁고. 아무튼 그런데 저도 G70을 한때 출고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안 했는데 저한테는 좀 너무 과분한 것 같아서, 아무튼 그만큼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후륜구동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이니까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벨로스자 N을 가지고 있지만, 벨로스자 N, 그러니까 N 라인이 좀 익스트림한 모터스포츠 매니아를 흡수한다면, 그러니까 즉 완전 운전 매니아들이 N을 탄다면 이제 이 G70 혹은 G80 이런 차들은 그렇진 않죠. 운전 감각을 중시하는 일반 도로용 그냥 그 보편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고객을 타겟팅으로 한 차라고 봐야 되겠죠. 승용차니까. N은 승용차가 아니죠. N은 정말 스포츠카죠. 스포츠카고 C70이나 이런 차들은 편안한 감성, 편안함, 가치, 이런 것들이, 안락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차죠. 그래서 편하면서도 때로는 빠르게 달릴 수 있고, 그러면서도 운전이 재미있으면서 고급스러운 이제 그런 차를, 아무튼 그런 차를 표방했다고 생각할 수 됩니다. 대신 그러려면 당연히 차는 비싸지겠죠. 아무튼 그런 올라운더로서의 면모를 갖춘, 차질을 갖춘 차가 G70이 아닌가.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은 이게 G70이 2세대, 3세대를 거듭하면 정말 BMW 3 시리즈가 갖고 있는 정말 초롱성과 같은 그런 완성도와 가치를 위협할 수 있는, 아직은 좀 미흡한 점이 많고, 그런 차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G80E다. G80E를 보다니, 저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는 강서구. 이게 무슨, 방금 신호 대기를 해 있는데 지금 전기차가 3대나, 제 차, G80E, 그 다음에 코나 EV, 이렇게 세 차가 이제 이렇게 뒤에 서면 전기차 세대가 이제 신호 대기에 나란히 서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전기차 시대가 이제 저변이 넓어지려면 아직도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시대는 서서히 시작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좀 진척을 이뤄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요즘에 어떤 신호대기에 있는데 세대가 나란히 전기차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 앞에 G80E는
일반 도로를 달리는 걸 처음 봤는데 글쎄요, 너무 좀 비싼 거 아닌가? 저기 1억 가까이 하잖아요. 9천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네요. 성산, 녹산, 아무튼 녹산이고 쭉 직진하면 진해입니다. 진해 그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진해고, 그리고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부산시 사하구,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사하구죠, 사하구. 지금 공장에서 저 빨간색 XM3가 한꺼번에 생산이 됐나 보네. 지금 저 카캐리어가 계속 빨간색 XM3를 한 5대 싣고 가네요. 한 라인에 칠할 때 쫙 이렇게 칠하는가 보나. 하기야 그럴 수 있겠다, 그죠? 한 라인에서 같은 색상별로 쭉쭉 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럼 어디로 가는 거지, 근데? 부두로, 야, 알겠다. 수출을 가는구나. 신항으로. 그런 것 같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는 장어가 유명한데. 면이 뭐 이렇게 들어와? 무슨 차에서 면이. 아우. 목이 칼칼하다. 이 화물차 2대. 아우. 이 소독사처럼 나오네, 면이. 아우. 4개로 닫았습니다. 이거 오토를 해놨더니. 아우. 고역이네요. 아우. 자, 이런 거 보면 이게 또 개인의 재산이니까 이미 차를 만든 제조사를 탓해야지. 또 뭐 그땐 시대가 그랬으니까 이미 개인의 재산을 뭐 이러니저러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사실 이런 진짜 유독가스를 뿜어내는 이런 내연기관차는 이제는 좀,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수소 연료단지로 다 대체가 돼야 되겠죠. 너무 역하다. 그리고 TPF가 없는가 보네, 이 차는. 너무 고역스럽네요. 네, 저는 이제 명지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부산에서 유일하게 가장 넓은 평지죠. 나머지는 산이 있는데 여기는 강서구는 다 평지예요, 평지. 김해평야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하류와 다 평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부산에서 가장 앞으로 향후 가치가 높을 곳이 이쪽이 아닌가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은 서부산, 서부 경남이 발전을 한다면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머리가 띵하다. 명지 오션시티, 그리고 지하철도로 가라네. 아마 저 다리를 대교를 넘어가라고 안내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르노 삼성 자동차가 나오고, 오른쪽은 최근에 생긴 명지 신도시입니다. 여기서 또 오랜만에 오네. 여기 영도에서 오기도 가깝고, 그렇죠. 요금이 1,400원이나. 와. 네, 명지 톨게이트. 1,40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데가 신평산업 단지입니다. 저기 돌아가면 다대포 해수욕장이 있고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곳이죠. 그러면 저와 함께 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장님들은 네. 카드를 실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거 그냥 완전 월급제예요? 아니면 실적이 있는 거예요? 아, 저희는 월급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뭔가 뭐 많이 팔고 하면 그런 인센티브 같은 건 없어요? 아, 있죠. 있는데 아. 그게 막 일반 저런 매매 상사처럼 그런 식으로 매매 상사 하시는 분들은 딜러분들은 이제 개인 돈으로 하시다 보니까 네네. 뭐 대당 뭐 자기들이 많이 네. 수수료만 떼고 다 들어가던데 네네.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복지도 있고 기본 아. 월급제니까 이제 아. 그 인센티브가 있죠. 있는데 뭐 크게 차이- 이게 아니라 그냥 한 유의미한 건 열심히 아니네. 팔아도 뭐 아. 조금 더 보너스 느낌으로 받는 아, 거지 네. 뭐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살면은 그래도 여기- 뭐 이번 달에 뭐 조금 더 여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아, 약간 월급제라서. 여기는 이런 창고가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이만큼 여유 있는데 잘 없던데, 가보면. 저희가 좀 넓은 편에 속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동을 켜줄까요? 아니, 꺼주시. 네, 이제 리프트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하체부터 먼저 볼게요. 대쪽으로 사고는 없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플로어도 깨끗하고요. 이게 차가 완전 BMW를 그대로 카피했죠. 완전 BMW 카피다. 카바가 막 그래도 많아가지고. 그래도 크랭크실 같은 건 깨끗하고, 저 안쪽으로도 괜찮습니다. 여기 전혀 없고요. 이런 데도 보면 스티어링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스티어링이요. 누유 손을 넣어서 이렇게 보면 괜찮고요. 아예 흔적이 없고, 여기 보면 긁힌 부분이 있고, 타이어는 앞 타이어는 교환이거든요. 교환인데 완전 새 타이어죠. 그리고 이쪽도 괜찮고, 요런 데 부분에 필기스는 있습니다. 편마모는 없고, 이 출고 타이어는 아닌데 앞뒤를 뭔가 이상하네. 이 타이어는 뭔가 좀 설명이 이 차에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타이어네요. 19년 30주차 브리지스톤 RE97A RE97AS02. 그러니까 말입니다. 타이어 셋업이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편마모는 없다는 거, 하체 누유 없다는 거, 부식 없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좋아 보입니다. 일단 차는 사고 수리의 흔적은 전혀 없어요. 네, 이제 차를 받았습니다. 차를 받아서 지금
리프트 점검까지 했고 하나씩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뒷범버는 그 교환이 있어 보이죠? 교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잘하게 수리를 한 게 아니라 뒷범버는 교환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보면 여기 이 부분 단차 보이시죠? 단차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리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범버는 보고 교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깔끔하게 뭐 자작으로하게 뭐 살리거나 복원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교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 그렇고 일단 우측입니다. 우측면 차가 지금 먼지가 올라앉아 가지고 좀 정확하게 보는 게 좀 한계가 있는데, 근데 교환인데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신차이기도 하고 좀 좋은 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품 부품으로 그냥 깔끔하게 교환됐고, 도색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금 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단차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단차는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후면입니다. 후면은 뒤쪽에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사고차하고 똑같습니다. 페인팅이나 이런 부분도 특별히 이상한 부분이 없어요. 네, 운전석 측면입니다. 운전석 측면도 특별히 문콕이나 이런 거 안 보이고 깔끔합니다. 네, 차는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비를 맞아가지고 먼지가 많이 앉아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광도나 그 다음에 기스, 문콕 이런 부분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발견되진 않아요. 보시면 그렇죠. 단지 지금 이 먼지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보입니다. 네, 앞범버는 보니까 칠 것 같아요. 칠 것 같고,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기스가 있어가지고 터치업을 좀 해놨고, 나머지 이런 면을 보면 그냥 자기 겁니다. 특별히 수리되는 적은 없어요. 범버도 칠되어 있는 차들은 바로 표시가 나는데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보닛도 마찬가지고요. 보닛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없고, 앞유리도 크게 돌방이 보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쪽으로는 좀 양호하고요. 그래도 뭐 크게 문콕이 보이거나 어디가 푹 들어갔다거나 그런 부분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면이 조금 지저분해서 그게 좀 아쉽다. 네, 앞유리 특별한 거 안 보이죠. 유리는 여기 보면 보실려나 모르겠다. 유리는 생꼬박 유리가 되어 있는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아니네, 아홉 번째. 19년 1월 제조된 유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죠. 다른 유리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18년이네. 18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8년 7월, 19년 3월. 막 섞였어요. 18년도 만든 유리, 19년 생산 유리 섞였습니다. 차가 막 그렇게 막 많이 팔리는 차는 아니니까 18년 유리고요. 19년 유리예요. 앞유리 19년 유리고, 그러니까 유리는 18년 19년 유리가 섞여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이 차는 20년 4월에 제조된 차거든요. 그런데 18년 유리 굉장히 재고율이 높죠. 그만큼 차가 많이 팔리는 차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면 유리도 19년 유리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걸 보면 다른 유리, 앞유리, 옆유리를 비교해 봤을 때 이 후방 추돌이 지금 트렁크 교환이 아주 세게 들어갔다, 아주 센 충격을 받았다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네,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이 차가 지금 앞뒤 타이어가 다른데요. 앞 타이어는 옵티모 H4 31이라고 하는 타이어입니다. 사실 이 차에는 어울리지 않는 타이어예요. 트레드웨어가 480짜리고 편마모나 이런 건 없는데 아무튼 좀 선뜻 이해가 안 가죠. 차주가 달았다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여기서 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휠 기스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조수석 앞이 휠이 제일 휠 기스에 약한 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휠 기스는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디스크 로터나 패드의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패드는 한 40% 정도 남아 보입니다. 로터도 거의 뭐 열호가 없고요. 네, 조수석 뒤쪽 휠입니다. 역시 이쪽도 굉장히 많이 긁혔어요. 어떻게 보면 앞에보다 더 많이 긁혔는데, 아니 뒷 타이어를 참, 휠을 얘기하기 전에 뒷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타이어입니다. RE97AS02. 아무튼 약간 세단형 컴포트 타이어 계열 같은데요. 편마모 없고 19년 30주차 타이어고, 휠은 굉장히 기스가 많습니다. 이런 데 보면 기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뒤쪽도 뒤 패드는 한 70% 이상 남았습니다. 타이어는 당연히 편마모도 없고 가혹 주역의 흔적도 없습니다. 네, 운전석 뒤 타이어입니다. 이쪽은 뭐 휠기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 그런데 좀 보이고, 뭐 크게 눈에 띄는 손상은 없습니다. 네, 운전석 앞 휠입니다. 여기는 좀 기스가 좀 보이죠. 그래서 이거 트렁크는 교환이죠. 당연히 알고 왔으니까 볼 필요도 없이. 자, 페인트 두께가 101 마이크로미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전체적인 이 페인트의 두께를 봐야 됩니다. 여기는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육안으로는 페인팅이 된 걸 잘 안 볼 수가 힘든데, 자, 181 마이크로미터. 여기는 칠이 있어요. 제도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금 수리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도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손상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 부분. 네, 다행히 판금 수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루프. 자, 93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앞도어, 뒷도어 84 마이크로미터, 80 마이크로미터, 73 마이크로미터. 네, 여기는 알루미늄 합금이라서 두께가 안 나오고요. 70 마이크로미터, 84 마이크로미터, 87 마이크로미터. 대충 감이 오시죠. 102 마이크로미터, 105 마이크로미터. 지금 100. 이쪽은 칠이 없고요. 오케이. 정리를 해보면 트렁크 교환인데 제 제품 아닙니다. 정품 썼어요. 그다음 여기는 그냥 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서 봤을 때도 뭐 골격 백패널이라든지 트렁크 플로어라든지 이런 데는 다 괜찮아요. 볼트 푼 자국이 있거든요. 근데 보려고 하면 이걸 뜯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손상이나 기스가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 일단 실링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먼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조 공정에서 생긴 것 같고, 일단 트렁크 밑에서 봤을 때도 트렁크 플로어 괜찮았거든요. 수리 흔적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렁크 플로어는 손상이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보면 크게 뭐 판금의 흔적이 보이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저 안쪽으로 봐도. 그래서 트렁크 충격이 그렇게 막 아주 심한 충격이 있었던 차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리도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수리를 FM대로 잘 하셨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아까 그 키를 보니까 밑에 키를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 범버는 제 제조품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도장도 잘 돼 있고요. 그죠? 도장면이 약간 자세히 봐야 이상한 걸 인지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틈에도 막 삐져 묻었다든지 이런 건 없고, 그래서 여기 컨비네이션 램프도 기스 같은 거 없고, 보통 사고 흔적에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은 전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트렁크를 교환했다면 이런 데도 손상이 있을 법한데, 뭐 물론 부품을 갈았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차는 도장이 된 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흔적들은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FM대로 잘 했다, 돈을 써서 수리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구성품 다 있고요. 저기 뭐 템퍼러리 킷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고, 트렁크 플로어 매트, 플로어 판 이런 것도 곰팡이나 오염, 누수 흔적 없이 정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도 잘 열리고 잘 닫히고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마찬가지예요. 트렁크도 자세히 보면 이 트렁크는 도장된 부분을 좀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 면이 조금 입자가 거칠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네.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 모르겠다.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도장의 흔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좀 표시가 나네. 트렁크는 수리 흔적이 있다. 근데 범버는 안 보인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외장은 생각보다는, 제 기대보다는 괜찮다. 휠 기스 좀 아쉽고 앞타이어 좀 아쉽고 하지만 기대보다는 괜찮다. 수리 부분은 잘 되어 있다. 물론 단차 부분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좀 힘든 부분이니까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내입니다. 실내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요런 데 보면 좀 사용감은 확실히 보입니다. 좀 사용감이 있고, 그런 건 좀 묻은 게 있어요. 그런 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얘기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묻어 있어요. 여기는 스크래치, 여기도 스크래치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짝을 풀었다거나 수리를 했다거나 하는 흔적은 없고, 그런 데는 필름이 붙여 있고, 뭐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토어는 뭐 풀거나 하는 흔적은 없습니다. 시트입니다. 시트는 네, 뭐 중고차 수준에서는 양호한 것 같아요. 시트 조절 잘 되고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 이게 근데 전동식 텔레스코픽이 아니네. 뭐 누수나 이런 흔적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매트 이런 거 보면 비닐도 안 뜯었을 정도로 차는 깨끗하게 타신 것 같아요. 네, 스티어링 휠입니다. 스티어링 휠도 딱히 뭐 언급드릴 게 없을 정도로 깨끗하긴 합니다. 이런 클러스터 창도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말씀드릴 만한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열쇠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그래도 필연적으로 키스가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컵홀더도 그렇고, 또 특별히 언급드릴 만한 게 없을 정도로 깨끗하긴 합니다. 네, 조수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여기 약간 오염이 좀 있긴 하지만 중고차니까 감안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동아리도 잘 들어오더라고요. 네, 2열입니다. 2열은 뭐 거의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2열은 뭐 특별히 언급드릴 게 없다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르는 스텝 부분도 깨끗하고, 일단 사람이 많이 타는 흔적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그렇죠. 비닐도 다 붙어 있고, 그런데 매트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송풍구도 깨끗하고,
예, 천정도 뭐 오염 같은 거 없고, 딱히 언급 드릴 게 없네요. 실내는 이 정도면 A급은 맞다가 되겠습니다. 네, 조수석 앞은 좀 사용감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좀 좀 오염이 좀 있고, 그런데도 스크래치인가? 스크래치네요. 스크래치가 있죠. 여기도 약간 스크래치가 있고, 그래서 1열은 좀 사용감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20년식이라고 하는 연식을 감안하더라도 양호한 수준인 것 같아요. 실내는. 아, 얘도 우퍼가 바닥에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도 사용감 많이 없고, 여기 약간 좀 긁힌 흔적이 있더라고요. 매뉴얼은 다 있어요. 매뉴얼은 다 있고, 그래서 뭐 딱히 실내는 언급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양호합니다. 블랙박스도 일단 제가 선 연결해 놨으니까 작동하는 거 확인해 보면 되고요. 네, 엔진룸입니다. 일단 네, 보시면은 엔진룸은 앞쪽에 뭐 사고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 이상한 수리나 교환의 흔적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골격도 그렇고요. 어디 풀리거나 수리했거나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도 보시다시피 이 차는 사실 거의 BMW를 모디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BMW의 좋은 거를 장점을 다 가져온 것 같은데, 그래서 구성도 비슷해요. 구성, 위치 이런 거 다 비슷하고요. 일단 브레이크 액입니다. 새 차니까 당연히 이렇게 담가보면 브레이크 액 정상적이고요. 나중에 닦아야 되겠지. 몸에 안 좋은 건 잘 닦아야지. 그래서 브레이크 액은 이상이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브레이크 액 수분 상태 괜찮고요. 일단 리저브 통에 냉각수 양도 정상적이죠. 그 다음에 요런 데 보면 수리 흔적, 골격 사고 전혀 없고, 역시나 부식의 흔적도 없죠. 새 차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요. 아, 정비하기는 좀 좋겠다. 자, 엔진오일 캡입니다. 역시나 깨끗하고요. 0W30을 써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냉각수는 이 정도면 pH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상적이고, 이물질 역시 기름때 당연히 안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요. 이게 완전히 BMW하고 똑같아 진짜. 이쪽으로 터빈이 있죠. 이렇게 터빈 크네요. 터빈이 커서 그런지 약간 그 뭐지? 그게 있어요. 터보레기. 그 다음에 엔진오일 레벨은 제가 지금 3번을 측정하는데, 엔진오일은 F선 살짝 위에 아주 FM대로 있습니다. 그렇고 일단 가볼까? 코어를 넣어서 볼게요. 일단 엔진오일은 밑에 오일팬 깨끗했고요. 당연히 새는 거 없었습니다. 일단 시동은 힘차게 걸리네. 사기통 엔진이니까 진동은 좀 있을 건데, 아이고야. 네, 차는 뭐 새 엔진 소리 그대로네. 아이고. 네, 건강한 연소가스 냄새가 납니다. 엔진룸은 특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네, 배기가스 머플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자, 묻혀볼게요. 야, 이거 뭔데? 직분사 엔진이 이렇다니까요. 예. 야, 좀 심한 거 아닌가?
이거는 뭐랄까 아무래도 좀 시원시원하게 좀 고속주행을 해주면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거 없어. 어쩔 수 없어요. 흡기 밸브에 카본이 생기는 차기 때문에 확실히 엠피어 엔진들하고 다르다, 그죠? 네, 머플러는 그래도 물로 환원도 잘 되고 촉매도 건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냄새도 괜찮고요. 역시나 예상대로 시운전은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차가 신차잖아요. 신차답게 일단 공정이 끄자. 또 통풍도 끄고 신차답게 기계적인 이상은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원래 이렇게 가볍나? 컴포트, 스마트. 스티어링 휠이 너무 가벼운데 오토홀드 잘 되고요. 일단은 다 괜찮아요. 안에서 한번 타보죠 뭐. 차는 뭐랄까 네. BMW 3 시리즈랑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목 밖으로 못 나가니까 좀 아쉽네. 네, 제동. 네, 차는 이상이 없어요. 확실히 이거를 계약을 하면 세차를 해가지고 차를 출고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이게 가상 사운드가 약간 섞이는 것 같은데 약간 소리가 증폭되는 느낌이 나는데 모르겠네요. 하체는 견고하고 부식 상태도 좋고 차는 괜찮습니다. 자, 결론을 내보면 차는 구매할 만하다. 지금 뭐 약간 외장이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구매할 만하다. 사고는 알고 왔으니까. 사고 범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고 범위는 적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는 구매할 만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기다 차를 세워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다 세워놔야지. 고객님한테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헛걸음이 안 돼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거예요. 감사합니다.